네, 생명과학원 성취도 평가 이제 1차 대사 증후군까지 범위에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가나다는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예의다라고 했고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 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는 유전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생식과 유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자, 뜨거운 물체, 자, 이거에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해당되고, 그다음 선인장이 상황에 적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응과 진화 과정입니다.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그림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와 나로 분류한 것이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종족 유지는 이제 번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뭐 생식과 유전 이런 것들, 진화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물질 대사,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이런 것들은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맞고요. 그 다음에 동공이 밝은 곳에서 작아지고, 요건 이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자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봤죠? 선인장에 된 가시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죠. 적응과 진화. 그래서 이건 나와 관련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행성 A의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두 가지 실험을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CO2 기체가, 방사성 기체가 들어가고 있고, 빛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광합성을 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거고요.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유기물을 만드는지. 요거는 동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이 방사능 계측기는 14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CO2를 계측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4탄소, 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영양소를 여기서 이제 토양에서 분해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계측기는 14탄소 CO2를 요거를 계측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 실험에서는요,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생명체가 동화와 이화를 한다. 이거는 물질 대사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와 이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는 동화. 그리고 나에서 방사능 계측기는 이 14탄소, 이산화탄소 발생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니까 맞겠죠.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장균이 박테리오파지에 감염되었을 때, 자,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균을 숙주로 해서 얘가 이제 대장균 안에 들어가서 일단은 자기 DNA를 증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대장균의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것이고 숙주 내에서만 이렇게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의 DNA를 이렇게 다 복제를 한 다음에 그 DNA를 가지고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서 이제 파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A와 B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A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했죠. A가 대장균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대장균은 A 효소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A가 이렇게 해줘야 되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생식세포를 만든다. 자, A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세포의 구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일단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리보솜을 가져야 되고 핵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를 이제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서 그냥 뭐 숙주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세포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갖지 못하고 그냥 숙주 안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다. 숙주 안에서만 증식을 하고 숙주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단백질 결정이다. 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B를 구성하는 물질은 A의 유전 정보에 따라 그렇죠.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답은 네,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볼 텐데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고 A와 B는 각각 결핵균과 구제역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여기 약간 오타네요. 니은하고 디귿은 각각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결핵균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니은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디귿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전 물질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네, 균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이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A가. 그러면 기억은 바이러스만의 특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바이러스니까 자, 숙주가 없으면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네, 맞죠? 그리고 B는 결핵균은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자기만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A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기억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없다라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건 1번. 자, 그다음 6번을 보면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단 문제인식, 관찰과 문제인식과 가설 과정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맞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대조군이 있어야 되겠죠. 대조 실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문제인식을 했냐면 더운 여름에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네, 부패 속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철수는 온도가 낮으면 부패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 놓아둔 밥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25도씨인 곳에서는 부패했다.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난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온도는 다르게 한 거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고 자, 부패 여부가 종속 변인인 건 맞죠. 그래서 요것만 틀려서 정답은 기억 디귿 네,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7번을 보면은 생명과학의 특성과 연구 대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일단 맞고요. 세포보다 더 작은 분자 수준의 현상은 다루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분자 수준에서 다루는 거를 분자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쵸? DNA라든지 DNA 분자라든지 그거보다 더 작은 나노 수준에서의 입자를 다루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 진화 등의 거시적인 현상도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다. 맞죠? 그래서 B가 틀려서 A, C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에서 귀납적 방법과 하나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다윈의 핀치새 이거를 관찰을 통해서 섬마다 먹이가 각각 달라서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관찰을 통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탄저병이 참고를 해서
자, 처음 백신을 개발했지만 이 효능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그래서 50마리 중에서 25마리는 같은 양의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25마리는 접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종하지 않은 게 대조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대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접종한 어떤 양은 네, 탄저병을 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접종을 한 양은 모두 살았고 접종하지 않은 양은 21마리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이 증명이 된 거고요. 가설을 세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면역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다윈이 사용한 탐구 과정에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없고요.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요게 이제 대조군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나에서 통제 변이는 백신을 접종한 유무 다르게 해주는 건 통제 변이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조작 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네, 물질대사 단원이네요. 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이제 광합성에 해당이 되고 지금 포도당이 들어가고 이제 분해가 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은 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 과정이고요. 호흡은 이화 과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는 호흡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얘는 엽록체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각각 동화와 이화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결과 나오는 이 에너지는 총 2가지로 바뀐다고 했는데 열 에너지와 우리 몸에 저장되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ATP 저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도 보면은 ATP 합성과 분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단은 인산기가 1개, 2개, 3개가 붙어 있으면 얘가 ATP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하나, 2개 있고 여기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얘는 ADP에 해당이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ATP에서 ADP로 가는 과정은 분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ADP에서 더 큰 분자 ATP로 가는 거는 여기는 합성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자, 무엇에 의해 나온 에너지냐면 세포호흡 결과 발생된 에너지가 ATP 합성으로 합성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는요. 이 에너지는 네, 이렇게 해서 열의 에너지와 ATP로 이렇게 들어가는 에너지 2개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는 이화다라고 했는데 가는 분해니까 이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화를 기억하실 때 분이방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분리, 분해, 그 다음에 이화, 방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ATP에서 ADP로 가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포호흡 때 발생된 에너지는 가 과정이 아니라 나 과정에 흡수된다 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근육 운동이 일어날 때 나가 아니라 네,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날 때는 가가 분해되는 ATP 저장된 에너지에서 ADP로 분해가 되면서 나온 에너지가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P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저장 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자, 이게 포도당이라는 물질과 산소,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바로 이제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ATP라는 분자에 저장이 되었다가 내 몸에서 필요할 때 ADP로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TP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일어날 때는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고요.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에 해당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호흡에 해당이 되고, 나는 광합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이죠, 니은이. 그래서 가에서는 호흡이니까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 맞고요. 나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이용되는 것은 공통적인 거죠.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자, 둘 다 물질 대사다. 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효소를 사용한다.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맞다. 답은 5번. 다음에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포도당이랑 산소가, 자, 포도당이랑 CO2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고분자고 얘가 더 저분자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이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이 고분자, 얘가 저분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동화다. 그리고 지방이 고분자에 해당이 되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저분자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 이화에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틀렸고, 나는 동화니까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에서 물질대사, 이 동화와 이화 모두 효소가 이용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13번을 보면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으로부터 ATP가 생성이 되고, 이 ATP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이산화탄소, 산소 중 하나래요. 자, 세포호흡에 포도당과 함께 들어가는 게 산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CO2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호흡으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이 열이라는 에너지와 결국은 ATP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죠? 과정 화살표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 a, 스몰 b가 나오는데 요거는 ADP가 더 고분자, 얘가 저분자고 얘가 고분자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동화에 해당이 되고요. 요것만 봤을 때는 이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에너지가 생명활동,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호흡 자체는 이화로 보셔야 되고, 여기가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 과정, ATP로 저장되어 있던 이 ATP 에너지 분자가 분해되는 요 과정은 모든 세포에서, B 과정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모든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다 이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뭐냐면 산소거든요. 네, 산소. 자,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확산에 의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CO2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자, 산소가 들어오거나 CO2가 나갈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 기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과정은 지금 ADP가 ATP로 가는 거죠. 이거는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 이거죠. 이 에너지죠.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ATP 생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과정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이 아니라 방출되는 발열, 이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간과 폐고요. 자,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간에 해당되는 요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소화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폐는 네, 호흡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이 어떤 기관계에 해당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별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은 그러니까 얘가 폐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니은이 간이겠죠. 그죠? 자, 혈관 이름이 A, B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심장에서 지금 보면은 심실에서 나와가지고 좌심실에서 여기가 좌심실에 해당이 되죠. 좌심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혈관입니다. 보이시죠? 자, 얘는 그러니까 대동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여기서 이제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몸속 여기로 네,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정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많은 혈관과 심장, 그리고 산소가 적은 혈관과 심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여기 딱 중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딱 중간으로 나눠서 이쪽 대동맥이 있는 쪽이 네, 산소의 분압이 높은 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적은 곳이 산소 분압이 낮은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이 높은 요런 혈액을 뭐라고 하냐면 네, 동맥혈이라고 네, 부르죠. 산소 분압이 낮은 이런 혈액을 정맥혈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기역에서 이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합차는 위에서 했죠.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에너지를 네, 소모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고 요 X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소모하지 않는 위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네, 됩니다. 자, 전환되는 곳이 간이 맞고요. 그리고 간은 소화계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네, 복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산소 분압은 B가 더 높다. B가 높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으니까 네, 5번. 일단은 15번에 보면은 이제 간은 이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역과 니은 지점, 기역, 니은, 기역과 디귿 지점이네요. 요 둘의 A와 B의 분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와 B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산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힌트처럼 보시면 될 게 뭐냐면 자, A와 B가 뭔지를 찾을 때 자, 지금 보면 디귿에서 A보다 B가 훨씬 분압이 크죠. 자, 절대로 B는 CO2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산소고 얘는 O2입니다. 자, 왜 그러냐? CO2는 실제로 대기에서 0.03밖에 없어요. 얘는 21%나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CO2가 산소보다 많더라도 분압이 많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얘가 산소고 얘가 CO2다. 이렇게 바로 봐주시면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서 많은 것이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디귿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니까 그죠? 여기가 대동맥에 해당이 될 거고요. 대동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산소를 주고 있고 조직세포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고 이쪽은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혈액 흐름이 이게 맞고요. B는 산소기 때문에 세포호흡 결과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A는 이산화탄소, B가 산소다.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은 사람 몸에 있는 순환계와 기관계 A, B, C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지금 오줌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배설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호흡계에 해당이 됩니다. 영양소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소화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순환계는 모든 이제 기관으로
산소랑 영양소를 운반해 준다. 여기 순환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산소랑 영양소는요,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갈 때도 산소, 영양소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산소랑 영양소는 그냥 무조건 얘가 모든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필요한 거고요. 여긴 또 배설계니까 이쪽에서 배설계만의 특화된 기능이 뭐예요? 네, 여기다 이제 요소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여기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에 기억 방향으로 얘는 그냥 무조건 공통입니다. 공통.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거고 요소가 같이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산소량이 네, 증가하는 게 맞고 간은 C에 해당이 된다. 네, 간이 소화기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다 해서 5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기억번에 여기서 요소만 이동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든 방향 산소 포도당은 순환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모든 기관으로 여기 요 화살표, 그다음에 요 화살표, 요 화살표, 요 화살표는 공통으로 빨간 화살표는 다 요 산소 포도당이 같이 이동하는 방향이 됩니다. 자, 17번에 보면은 음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이 될 때 에너지와 노폐물이 이동하는 과정이고 단백질은 특이하게 이제 CO2와 물 말고도 네, NH3라고 하는 질소 노폐물을 만든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 단백질이 이제 소화계에서 분해가 됩니다. 소화계에서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을 만드냐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고요. 얘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에 이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NH3, 이 질소 노폐물이 나오게 되고요. 얘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얘가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된다. 배설된다.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에너지 중 일부는 화학 에너지 ATP에 저장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억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지금 네, 분해가 되고 있는 소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암모니아잖아요. 아미노산이 아니고요. 간에서 독성이 제거되는 거 맞는데 여기를 암모니아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자, 기관계 가나다의 세 가지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세 개로 되어 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자, 소화 효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있음이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소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없음이고요. 질소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게 없음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있음이 되어야 여기에 배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긴 자동으로 뭐가 된다? 호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혈관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요건 순환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없음, 여기도 없음, 없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있음, 니은은 없음 해줘야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를 통해서는 자, 호흡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의 일부가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오해하기 쉬운데 호흡계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나가는 거냐면 날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총 3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갈 때. 그래서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거는 배설계죠.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니은은 맞는데, 기억이 있음이니까, 네, 이게 해당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배설계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번을 보면은 학생 X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 X의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 소비량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소비량. 그러면은 쓰는 양이 더 많다. 섭취량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단백질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이 학생이 섭취한 양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에너지 양을 섭취량에 곱하면 됩니다. 얘가 330, 여기가 680, 여기가 450, 20, 여기 400, 여기가 270 이렇게 되니까요. 자, 계산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2150 킬로칼로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당 그리고 시간당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람의 몸무게,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은 시간당 에너지 양을 계산을 해보면 곱하면 8, 여기가 1.5, 12, 8, 여기가 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자, 이거 다 더해주게 되면 46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지금 체중이 60일 때 1일 대사량은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값이 이게 아니라 276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TV 시청을 줄이고 독서 시간을 늘리면 지금 시청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1.5고요. 독서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독서 시간을 늘리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kg인 학생은 여기다 50을 곱하면 되겠죠. 지금 소비량이 2300에 해당되니까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죠. 지금 섭취량은 아까 얼마였어요? 2150인데 지금 소비량이 2300이니까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